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고스트 올해 다마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가면라이더 고스트 올해 다마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텐쿠지 류와 같이 고스트 헌터를 목표로 했던 주인공 타케루 본인의 영혼을 담은 고스트 아이콘을 고스트 드라이버에 세트하여 변신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유령이라는 컨셉을 살리기 위해 트랜지언트라는 기본 몸체에 파카 고스트라는 존재가 들러붙어 빙의한다 라는 신선한 변신 시퀀스를 선보였으며, 유령과 같이 흔들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이나 사물을 통과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앞서 방영했던 가면라이더 시리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차후 다양한 위인들과 조우하여 그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형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언트와 파카 고스트 두 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다마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 트랜지언트 모드 때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역시 이 전신에 있는 골격과도 같은 느낌, 에너지 베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너지 베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실을 통해서 전신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완성시켜 놓고 본다면은 진짜 이만하게 멋있는 것도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 어깨와 가슴 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가슴 장갑, 이게 저는 솔직히 클리어 파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클리어 파츠는 맞는데 연질 파츠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에너지 베스를 전부 다 플라스틱 실로 재현한 것도 굉장했지만 이 가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연질 파츠 장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작의 느낌을 중시하기 위해서 투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겉장갑 같은 경우에는 유광 파츠를 쓰고 있고요. 이제 내부 이너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광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헤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파카 고스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매끈매끈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파카 고스트도 살펴봐야겠죠? 파카 고스트 같은 경우는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실을 통해서 굉장히 멋스럽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앞서 봤지만, 이번 파카 고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실의 재질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찢어질 것 같다, 뭔가 어딘가 좀 훼손이 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라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을 통해서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 꼬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을 통해서 완벽히 해주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카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올해 다마시로 변신을 시켜줄 때 각 파츠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본체에 씌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카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앞섬을 전부 다 분리를 해줍니다. 앞섬 분리해주고 어깨 파츠 분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몸체 부분도 아예 전부 다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줬을 때 후드를 씌울 것이냐 아니면은 벗긴 후드를 씌울 것이냐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드를 씌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어깨 파츠의 꼬랑지 부분을 분리시켜주고요. 여기다가 이 꼬랑지 파츠가 위쪽 어깨에다가 올라간 것만 같은 파츠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면은 어깨 파츠까지 완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믹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뚫려있는 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스탠드에 올리는 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홈 부분을 아예 막아주는 파츠가 따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츠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예 뒤쪽에서 보더라도 깔끔하게 막혀있는 것으로 연출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트랜지언트 모드를 들고 와서 어깨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고스트 드라이버도 이때는 잠깐 분리를 시켜주세요. 앞쪽 장갑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고 얼굴도 빼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는 결합하는 형태만 남았습니다. 얼굴 뺀 소체 위에다가 고스트 헤드를 끼워주시고 그 뒤쪽으로다가 파카 고스트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또 다른 이 장갑 파츠가 있어요. 이 장갑 파츠를 끼워주시고 앞섬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드라이버도 다시 끼워주고요. 이제 팔만 남았죠? 팔 같은 경우에는 관절 파츠의 윗부분을 잡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파츠가 있습니다. 이 추가 파츠를 연결을 시키고 아까 전에 빼놨던 어깨 파츠를 거기다 올려서 바로 끼워서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오래 다마시로 환장을 시켜줘봤습니다. 야, 이 시퀀스가 깔끔하게 되면서도 이 후드 벗는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촥 하고 된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원작스러운 느낌,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얼굴 파츠 같은 경우는 파츠 분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검은색, 그리고 중간에 은색, 그리고 이제 겉면에 클리어 오렌지, 이제 눈동자 보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은색 파츠로 따로 구현을 해놨고, 이제 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은색 파츠를 통해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커 실이 좌우로 파란색이 하나씩 붙게끔 되어 있으면서 중앙 부분에 잘 보게 되면은 실 하나가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실 자체가 굉장히 작고 붙이는 면적까지도 적기 때문에 실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역시 인상적인 에너지 뱃셀이 잘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카 고스트의 스티커 실 또 이제 붙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광과 유광의 이 화려함이 살짝 도드라진다라는 느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제 손등 파츠까지도 유광 파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원작의 슈트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맛볼 수 있기도 하고요. 등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테일 부분들이 꽤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이제 이렇게 파카 고스트의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름진 표현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볼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쪽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살펴봤지만 마개 파츠를 딱히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결 파츠를 사용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스트 드라이버. 야, 이 고스트 드라이버의 정면부 같은 경우에도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컬러감을 클리어 파츠로 냈더라. 되게 재밌었어요. 네, 상당히 재밌었고, 이제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을 통해서 색깔을 구현해주고 있고, 내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을 통해서 대부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커버를 벗기게 되면은 내부에 전부 다 실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실을 통해서 내부의 디테일까지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로 들으면 에너지 뱃셀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고, 이제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를 통해서 무릎 파츠 쓰고 있는 것, 이제 정강이 부분도 마찬가지 에너지 뱃셀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고,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슈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가 굉장히 편안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스트의 그 느낌 그대로를 잘 살려주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가동 같은 경우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위쪽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크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것도 나름 잘 되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깨 살펴볼 건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 있는 벨트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벨트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서 가동을 시켜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관절까지 쭉 해서 쓰게 되더라도 파츠에 유격이 생깁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벨트를 안쪽으로 넣어서 가동을 시켜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조금 깔끔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연결 파츠와 또 간섭이 되기 때문에 또 분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게 돼버리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무리 내부에 볼관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관절 자체의 번거로움은 태생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깨 내부에 있는 관절 자체와 볼관절을 최대한 사용하고 롤을 사용해 팔을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반대편 어깨까지 닿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로 해서 나름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손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짱짱하게 박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정성이 좋아요.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허리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허리 가동 같은 경우는 역시 파카 고스트 때문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앞쪽 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부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위쪽에 유격도 없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발매했던 다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믹이 하나 있는데 벨트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야, 이거는 좋았어요.
이런 발전 포인트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파카 고스트를 입혀놨을 때는 이 기믹이 정말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카 고스트를 씌워놓게 되면은 가동이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거는 여기서 더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실이 약간씩 벗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또 벗겨져서 또 붙였고, 위쪽을 보게 되면 살짝 희게 뜬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약간 있으나 마나 라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고관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 올려주는 기믹이 있고 앞쪽으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파카 고스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C형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로 해서 크게 접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발목 보도록 합시다. 발목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접지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피겨라이즈 스탠다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방해받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아래 가동이 상당히 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속품도 살펴봐야겠죠?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항상 들어가 있는 이 클리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다가 파카 고스트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전용 스탠드도 하나 더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총 2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체용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무장손 하나, 그리고 이제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인을 맺고 있는 파츠 하나와 오메가 드라이브용 손 파츠 하나,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편손 한 세트도 함께 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부속되어 있는 무장 같은 경우는 간건 세이버 블레이드 모드와 간건 세이버 건 모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검은색 파츠, 그리고 위쪽에 날을 형성하고 있는 하늘색 클리어 파츠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뒤로 전부 다 붙기 때문에 상당량이 붙는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야, 이거 붙이는 거 은근히 또 빡세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피겨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올해 다마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대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실을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꽤 걱정스러웠지만 막상 붙이고 완성해보면 이거 되게 예쁜데?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드러나는 오렌지 컬러들은 전부 실을 사용하지만 특징적인 고스트의 외관, 인체의 골격을 표현하는 에너지 베슬에 사용된 플라스틱 실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파카 고스트에 의해 상정되었던 기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던가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외형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가동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